반갑습니다. 스카이에듀 수학 강사 임지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9월 평가원을 치고 오셨을 텐데 일단은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진을 다 빼고 와서 좀 힘들 텐데 마음 같아서는 쉬었다 하자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부터 당장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분석하셔서 내가 이 문제들을 왜 틀렸는지 그 시험장에서 했던 사고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결국엔 수능 때 안 틀리게 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휴식 시간은 좀 짧게, 그리고 그 휴식은 수능 뒤로 미뤄두세요. 생각해봐.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7월 교육청부터 지금 9월 평가원까지 2달 지났어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2달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9월 평가원이죠. 이렇게 2달 지나면 11월 중말순이야.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에요. 어차피 12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복습하는 기간으로 삼을 거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럼 일수로 말하면 70일. 지금 여러분들이 2달 눈 깜짝할 때 지나갔던 것처럼 똑같이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휴식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 오늘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분들의 약점 반드시 채워서 수능 때 안 틀리도록 해야겠죠. 알겠죠? 선생님이 이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됐고 이 문항들이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는 일단 이 주요 문항 해설 강의가 끝나고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머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봤었을 때 한 번 정도 막혔을 법한 문제들부터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18번부터 봅시다. 18번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등장했고요. 얘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를 해뒀습니다. 이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러면 이렇거든. 뭐 기억니은 덱에서 묻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 조건들을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함수가 나왔다면 이 함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대체 그 함수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볼 거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볼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를 이해한다? 가장 간단한 건 이 정도겠죠. 막 여기서 이 함수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fx가 일단 구간에 따라 달리 정의된 함수니까 대체 그 경계 조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왼쪽은 0이니까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즉 개형 정도를 보면 괜찮다는 얘기야. 저 함수를 봤을 때 그 특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 정도 그리고 가자고. 개형 정도는. 그 다음 gx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야. 얘도 연속 조건, 미분 가능한 조건 안 나왔네. 근데 이렇긴 해. 자, 잘 들어봐. 쌤, gx 습관적으로 미분했어요. 괜찮아. 수능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평가원에서는 이 정적분의 내부 함수를 연속 함수로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그럼 무조건 쟤는 연속 함수일 거고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란 얘기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연속 확인 0에서 0이고 우극한 0이니까 오케이 연속이네. 연속 함수 얘도 연속 그럼 얘도 연속이니까 2개 곱하면 연속 그러니까 gx는 미분 가능 이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fx의 개형 딱 판단하고 얘에 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자, 칠판에서 봅시다. 지금 주어진 fx 함수는 왼쪽에서는 0, 오른쪽에서는 ln의 1 플러스 x의 4승의 10승 나왔어. 여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x가 0보다 클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그래프를 토대로 gx를 볼 건데 gx 일단 써놓자.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곱하기 f의 1마 t dt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뿔, 마, 넓이 함수로 해석하는 거. 이 내부에 있는
함수의 개형을 토대로, 얘의 개형을 토대로 넓이를 관찰하자는 얘기야. 이렇잖아. 정적분 자체가 원래 이 함수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넓이 함수야. 0부터 x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뿔막값. 그게 정적분의 의미잖아. 그게 정적분의 본질이라서 이 안쪽에 있는 이 함수를 관찰하면서 x를 움직이면서 넓이를 봅시다. 그게 첫 번째야. 즉, 이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 관찰해보자.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쪽에 HT를 봤는데 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 뭐 하는 거냐면 선생님 GX 함수는요 넓이 함수긴 한데 넓이를 못 봐. 왜? 피적분 함수가 만약에 복잡하거나 안 보이면. 그럼 이제 이 넓이 함수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미분하시는 거예요. 왜 미분하냐면 G'X를 얻어내려고. 얘가 뭐니까? 얘가 HX니까. 피적분의 기본 정리잖아. 그 다음 G에 0 집어넣은 게 얼마다? 0이다. 초기값 하나 알고요. 도함수 압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GX의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나 GX의 특성을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본질은 뭐라고? 넓이로 관찰할 수 있으면 넓이로 갑시다. 야. 됐어?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래요. 넓이 함수를 본다는 얘기는 저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 HT 있잖아. 얘의 개형을 관찰해 봐야 돼. 그리고 특성을 파악해 봐야 돼. 수능에서는 이래요. 개형과 특성을 파악해야만 하거든. 됐어? 자, 그럼 이제 안쪽 함수가 ft와 f1마t로 곱해져 있으니까 ht를 좀 살펴보려면 결국 이 함수를 먼저 알아야 되지.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은 그냥 계속 0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얘예요. 얘들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이거야. 얘는 x는 0, y축 대칭이지. 집어넣어봐.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y축 대칭이지.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 빵이야 그냥. 아니 이렇잖아. 자, 여러분들 fx가 f-x랑 같아요. 이게 우함수의 특성이지. 그럼 얘는 미분하면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 0 대입하면 얼마야? 0. f'0은 0이잖아.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는 0에서 미분계수가 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프라임이 빵이니까 미분 가능까지 보장된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미분해서 구해도 돼. 근데 y축 대칭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y축 대칭 함수는 0에서 프라임이 0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잖아. 오른쪽 그린 다음에 복붙할 거야. 근데 여기서 프라임이 0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해지니까 뾰족해지니까 여기서 프라임이 0이어야 한다. 그 다음 봐봐. 얘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개형 보려면. 증감 파악하려면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10 곱하기 ln의 1 플러스 x의 4승의 9승 곱하기 x 4승 더하기 1분의 4x 3승. 자,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클 때 보시면 얘 어차피 양수야. 얘 양수. 0보다 크면 양수. 그래서 오른쪽에선 프라임이 양수. 그러니까 계속 증가. 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야 이렇잖아. 뭐 무조건 미분할 필요 있나? 함수가 간단한데? 무슨 얘기냐면 x가 커지면 x4승 커져요. 1 플러스 x4승 커져요. ln 얘도 커져요. 10승에도 커져요. 오른쪽에서 뭐 한다? 그냥 증가한다요. 그래서 개형 자체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애란 얘기야. 아볼 위볼은 필요하면 구하는 거야. 일단 내가 저 함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개형, 증감 정도만 그려도 괜찮다야. 됐어?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사실은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으면 베스트. 왜냐면 y축 대칭 함수 오른쪽에 만들었으니까 프라임 빵이면서 0이다. 이어지네. 증가하네. 오케이? 자, 이 상태로 HT를 보기 위해서 얘를 관찰하면 f의 t 곱하기 f의 1마 t야. 얘는 함수의 특성이 보이죠? ft 얘야. 얘는 이 함수는 ft를 t는 2분의 1에 대해 대칭시키네. 얘를 2분의 1에 대해 대칭시키네. 그럼 얘는 이렇잖아. t는 2분의 1
기준으로 대칭 이 점을 그럼 지날 거고 여기가 0이니까 같은 간격에 1에 딱 찍혀서 여기가 빵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다 0일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를 지날 거고 그 다음 여기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은 곳에 이렇게 딱 찍혀 있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누가? f의 1마 x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는 저 주황색 그래프는 y는 f의 x 그래프야. 그럼 두 개를 곱한 게 ht야. 특성이 보이죠? 특성이 보이지? 봐봐 이렇다니까. 넓이 함수로 해석할 때는 이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에 뭐를 개형을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선생님 개형 모르고 특성 파악 못하면 그럼 미분에서 도함수로서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얘는 이제 곱하래. 두 개를 곱하래. 그럼 볼까? 곱하면 왼쪽은 싹 다 얼마다? 0이다. 아예 다른 색으로 가자. 왼쪽은 초록색과 분홍색과 곱하면 어차피 다 0이니까 여기까지 0. 그 다음 1부터 바깥쪽도 어차피 초록색이 0이니까 얘도 0. 됐어? 그러면 결국 의미 있는 건 0부터 여기네. 그리고 얘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는 똑같은 값들을 곱했으니까. 자, 이 정도 파악했어.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갑시다.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이 수월해질 거야. 잘 봐봐.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야. x에 대해서 gx가 0이니 그럼 gx라고 하는 애는 얘잖아.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ht dt.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항상 0입니까? 물어봤어. 0부터 왼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지금 노란색으로 쌤이 그려놓은 게 y는 x잖아. 0부터 왼쪽은 싹 다 얼마? 0이야. 그러니까 그냥 얼마야? 0이야. 얘는 그래서 0. 참. 따라서 기억은 참. 두 번째 니은 봅시다. 니은 g의 1은 2 곱하기 g의 2분의 1이야. 그럼 얘 보시면 선생님 G1, G2분의 1 계산해서 진짜 2배 되는지 확인할래? 아니잖아. 계산 못하잖아. 아 이렇지 않아? 봐봐. 적분 나는 이거 못할 것 같거든. 못할 것 같아. 안 되잖아. 이거 적분 안 되는 거 바로 판단했으면 계산은 불가능하다가 결론이 났고 그럼 얘 의미에 집중합시다라는 얘기고 보세요 이제 G1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ht의 dt야. 그 다음 오른쪽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의 ht dt야. 결국 ht와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 값의 2배. 뭘 찾아라? 넓이로 해석하자야. 근데 봐봐. 넓이로 하기엔 좀 찝찝한 게 쌤이 여기다 써놨지. 왜 뿔마 넓이야? 얘가 t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보세요. 선생님 어차피 얘랑 곱하면 양수, 얘랑 곱하면 양수. 얘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가 나옵니다. 즉 ht는 언제나 0보다 어때요? 커요. ht는 0보다 크다고. 어디서든 0보다 커.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를 그냥 뭘로 해석해도 돼? 넓이로 해석해도 되고 얘도 그냥 넓이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얘기는 0부터 1까지 넓이와 0부터 2분의 1까지 넓이의 2배랑 같냐? 같냐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y는 ht는 t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뭐다? 대칭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0이고요. 1이야. 같은 거리야. 2분의 1부터 같은 거리야.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칭이야. 여기 이렇게 생겼다면 이 넓이랑 여기 이 넓이랑 어때? 같아요. 0부터 2분의 1에 여기의 2배가 0부터 1까지다. 참.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됐어? 넓이에 대해서 묻고 있고 HT가 대칭성을 띠고 있나요? 확인했더니 맞지? 그래서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왔을 때 이걸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고.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HT를 이해를 안 하고 왔어.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야겠지. 이게 얘라는 걸 해석했어. 그러면 0부터 1, 0부터 2분의 1.
2분의 1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애에 대한 정적분이네. 얘의 대칭성을 묻는 거다. 해석해서 이제 HT의 대칭성을 판단하러 가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되지만 뭐 하자고?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먼저다. 특히 넓이 함수를 관찰할 때는 피적분 함수의 특성과 개형 정도는 보고 가셔야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문제없이 막힘없이 문제를 쫙 풀 수 있게 돼. 아시겠죠? 피적분 함수의 개형과 특성을 먼저 보는 거야. 넓이 함수로 해석할 때는. 자, 마지막 디귿. 이 디귿에서 뭔가 감으로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너무 엄밀한 생각을 좀 버려도 돼. 왜냐면 이렇잖아.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어쨌든 답을 내야 돼.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억 니은까지는 확실히 됐어. 디귿을 조금 애매하게 했어. 그럼 일단은 얘는 놔두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감에 맡긴 다음에 그냥 넘어가. 체크해놓고. 왜냐면 어차피 얘는 기억 니은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냐 2분의 1이야. 50% 확률을 믿을 수 있잖아. 50% 확률이니까 뭐 아니면 도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잡고 있다가 다른 문제를 못 풀어. 그럼 걔는 5분의 1 확률이야. 주관식은 찍지도 못해. 999분의 1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디귿을 봤을 때 이걸 엄밀하게 어떻게 밝히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장 가서는 그걸 좀 버려야 돼. 현실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50%에 맡겨놓고 나머지를 먼저 푸는 게 맞아요. 봅시다. 디귿. 디귿은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존재하냐. 이게 참이냐 물어봤어. 존재한다. 일단 GA가 의미하는 바는 0부터 A까지의 HTDT. 그럼 이 넓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A가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잖아. 다시 볼까? 이 함수 특성 0부터 왼쪽으로 가면 넓이는 항상 0이지. 기억에서 밝혔잖아. 그리고 니은에서 2분의 1에 대해 대칭이라고 밝혔어. 그리고 쟤를 봤더니 이제 0보다 작은 A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선생님 무슨 짓 했어?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 양식에 대한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뭔 짓 했냐면 기억에서 이랬잖아라 그랬지.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직렬형과 병렬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이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병렬형은 출제자가 그냥 기억도 묻고 싶고 니은도 묻고 싶고 디귿도 묻고 싶고 세 개가 다 따로 노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별다른 게 없는데 이 직렬형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으로 디귿을 내든지 아니면 기억에서 니은에서 디귿으로 확장시켜 가든지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디귿을 판단할 때 만약에 그 디귿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습관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내가 디귿을 판단할 때 그 앞에 있던 니은 디귿을 한 번씩은 눈으로 봐라. 한 번씩은 기억 니은에서 내가 얻어낸 게 뭘까를 생각해 보란 얘기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행동 양식이야. 아니 병렬형일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직렬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디귿 봤을 때 몰라. 기억 니은 한 번씩 보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A가 실수 A니까 제한 조건이 없잖아. 막 아무 값이나 될 수 있어. 근데 이미 기억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는 싹 다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절대 1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A는 이거 기억 내가 쓰면 헷갈리겠다. 자, 첫 번째 A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애에 대해서는 절대 성립하는 A가 없어요. 그래서 볼 필요 없어요. 다음 두 번째 A가 1보다 큰 쪽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알겠니? 여기다가 HT를 그려놓을게요. 자, 우리가 가정한 HT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2분의 1이야. X축이라 하자.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0과 1의 바깥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싹 다 얼마라고? 0이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쌤 0부터 2든 0부터 3이든 어차피 1부터는 정적분 값이 싹 다 0이 될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그냥 A가 얼마일 때랑 똑같은 거야? 1일 때 값이랑 동일한 거야.
됐니? 그럼 결국에 내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a가 존재합니까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 안에서만 봐도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이 안에서만 쳐다봐도 된다는 얘기야. 0부터 이 안을 돌아다니는 a에 대해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존재합니까를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잖아. HT가 항상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 넓이라 그랬어. 그럼 1이라는 넓이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존재합니까야. 1이라는 넓이보다 크거나 같은 게 존재합니까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나는 지금 계속 이 정적분을 넓이로 해석하고 있죠. 그럼 얘도 뭘로 해석해야 돼? 넓이로 해석해야 되잖아. 선생님 근데 얘는 1이라는 길인데요. 넓이는 몇 차원이야? 2차원이야. 두 개의 변수가 곱해진 상태가 나와야 돼. 선생님 곱하기 없는데? 만들어야 돼. 1에 가장 만만한 거 누구 있어? 곱하기 1. 그럼 얘는 1 곱하기 1의 형태네. 자, 이런 거잖아. 내가 이 값을 계산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볼 게 아니야. 얘는 의미를 해석할 거야. 곡선과 0부터 a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볼 거잖아. 그럼 얘도 이 그래프에서 나타낸 다음에 비교해야 된다고. 얼마야? 1이지. 1 곱하기 1이야. 보세요. 어디야? 0부터. 얘가 0부터 a잖아. 그럼 여기 0부터 얼마? 1로 잡아놓는다면 제가 의미하는 길이는 자 여기 0부터 1, 길이 1이지. 세로도 얼마? 1.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잡아놓으면 얘의 넓이는 y는 1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얘보다 크거나 같은 a가 존재하나요? 이런 거지. 됐어?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런 생각이거든. 봐봐. HT 함수의 개형을 여기다 나타내야 돼. 이 안쪽에다가. 과연 0부터 1까지는 HT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선 HX겠지. X축으로 잡았으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야 돼. 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존재하겠지. 이유는 A가 봐봐.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최대값 0부터 1까지의 넓이 A가 1일 때 그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잖아. 얘가 1일 때 그때의 넓이가 1보다 지금 크거나 같지. 이만큼이니까. 그리고 여기일 땐 빵이었지. 그럼 반드시 그 안쪽에 어딘가에선 얘랑 똑같은 넓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HT의 그래프를 쳐다볼 거야. 근데 HT는 이렇게 생겼잖아. 봐봐. 내가 잡고 있는 기준이 1이야. 1이야. 1. 이게 얼마야? 1이야. 이 기준선이 1이라고. 개형은 못 구해요. 얘는 얘들아 저거 HT 미분할래? 미분해서 저거 대입 미분 한번 해볼까? 봐봐. F'T 곱하기 F1마 T 더하기 FT 곱하기 F'1마 T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빠져서 이렇게 돼. 그럼 뭐 0부터 2분의 1까지를 구한다 치면 대칭이니까 여기 0부터 2분의 1까지만 봅시다 하고 보면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 다음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뭐야? 풀마 풀이 뭐야? 어떻게 구해? 이렇게 된다고.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직접 비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저 식 가지고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개형을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감으로 그냥 쌤 여기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몰라. 확실하지 않아.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잡아야 되는 기준선이 1이잖아. 왜? 이 사각형의 넓이보다 큰가요니까 얘를 잡고 기준을 잡아서 봐봐. 1보다 작은 값 두 개를 곱해. 여기도 1보다 작은 값 두 개를 곱할 거야. 언제든 1보다 어때? 아래쪽에 생기지. 0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즉 hx의 값이 언제나 1보다 어때요? 작아요. 1보다 작아요. 여기가 대칭이긴 해.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아이고 대칭이 아니게 나왔다. 문어같이 나왔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니 뭐 꾸불꾸불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몰라. 근데 다만 얘보다 아래 생긴다고.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확인한 건 0부터 1 사이의 모든 함수들이 다 1보다 어디 생긴다고? 아래 생긴다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얘보다 아래 생겨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어쨌든 얘는 최대값을 구했는데도 0부터 1까지 싹 땡겨서 넓이를 구하더라도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작아. 0부터 1까지의 HT를 구했는데도 얘가 1보다 작아. 따라서 이걸 만족한 A는 있다 없다? 없다야. 자,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들아 이 넓이는 A에 따라 변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A에 대한 함수지. 그래서 GA로 나온 거잖아. GA는 최대값이 언제야? G1, A가 1일 때야.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가장 넓잖아. 오케이? HT가 언제나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의 넓이가 가장 크다고. 근데 그걸 구했는데 걔마저도 1보다 작아. 그럼 A의 얘를 만족시키는 값은 없습니다. 됐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거짓입니다. 얘 최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러니 얘를 만족시키는 거 없겠지 뭐. 됐어요. 넓이니까 얘도 넓이로 해석합시다. 그럼 얘는 1차원이니까 곱하기 1 만들어서 2차원으로 만들어주시면 1 길이에 해당하는 넓이를 찾아야 돼. 1 길이에 해당하는 넓이를 여기서 찾아야 돼. 1자리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그림 그려놓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1, 결국 y는 1이 기준선이란 얘기야. 그럼 그 그래프가 1보다 작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마침 1보다 작아.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1보다 작아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기억니은 디귿 선지랑 이 함수의 특성을 파악할 때 조금의 비하계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시험장에서 이 비슷한 소재로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못 풀게 될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참고하실 건, 자, 이거 10승에 합성되어 있는 이 안쪽 함수 있지? 이 함수가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0번에 등장했었어요. 참고해보시고. 문제풀이 방식은 달라요. 여기는 저 함수의 뭐 선대칭성과 점대칭성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거였고, 정적분하는 거였고, 이 문제는 그냥 이 함수가 주어졌다는 함수의 종류가 똑같다라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해보시면, 저 함수를 그때 내가 저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예쁘게 잘 그렸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선대칭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선대칭이니 프라임 0이 0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는 걸 알았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fx 보자마자 이 그래프구나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야. 내가 기출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봅시다. 자, 바로 이어서 비슷한 문제야. 보면은 fx가 sin 파이 루트 x라고 나왔지. sin 파이 루트 x. 일단 얘 gx를 봤더니 함수가 복잡하게 생겼네요. 함수가 복잡하게 생겼네. 일단은 이거 피적분 함수를 보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일단 놔두는 거야. 보기가 불편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첫 번째 넓이로 볼 거야. 근데 저 자체로 보기가 너무 불편해. 피적분 함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두 번째는 미분에서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야. 그리고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두 개 하기 전에 딱 봤더니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 뭐 물어봤어? 극대 물어봤지. 극대값 물어봤잖아. 극대값.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넓이 함수로 보고 이 함수의 특성을 좀 파악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 얘는 이제 확인하려면 변수 분리해가지고 막 뭘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는 거 먼저 본 거야. A에서 극대인 모든 A, 극대값, 극소값이야. 그러면 GX의 극대극소잖아. GX의 극대극소. 그럼 극대극소에 대한 판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미분에서
미분에서 좌우에서 부호 바뀌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지. 0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럼 극대극소는 프라임에서 부호가 바뀌는 점 찾아주면 된다. 그럼 fg 프라임 x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보니까 안쪽에 x 있네. 그래서 바깥으로 x를 빼내야겠지. 자, 그 작업부터 해주시고 이제 한번 차근차근 문제 해결해 봅시다. 자, 20번 문제예요. 보면 얘는 fx가 사인의 파이 루트 x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얘를 gx의 극대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이다? 그러니까 미분해서 보자야. 근데 미분하려고 봤더니 안쪽에 x가 들어가 있어서 이대로는 미분을 못해요. 따라서 x를 바깥으로 빼내야 합니다. x를 바깥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치환적분해도 돼. 치환적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t-x를 p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함수는 봐봐. 여기는 적분 변수가 t고 걔를 p로 바꾸는 과정. 그럼 dt를 dp로 바꿀 거고요. x-t네. 그럼 여기가 x-t. 쟤는 x-t를 p로 바꿀 거니까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dt가 dp니까 마이너스 dp로 바뀝니다. 적분 구간은 이렇게 되지. 적분 구간은 0 집어넣으면 x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얘는 0부터 x까지로 다시 뒤집어주면 그냥 dp로 바뀔 거고, 그 다음 t는 x 빼기 p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도 돼. 얘는 여기가 x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 거니까 t 대신에 t 플러스 x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치환적분 바로 들어가는 게 편해. 자, 그래서 치환적분 보시면 이렇게 치환적분이 되고요. 내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x를 바깥으로 빼야지. 정적분에서 x는 상수니까. 그러면 자, gx는 여기는 x를 바깥으로 빼고 인테그랄 0부터 x fp dp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p fp dp. 그럼 여기서 미분하자고. 그럼 간단하게 벌써 되는 게 보이지? g'x는 여기에 x fx 더하기 여기는 앞에 거 미분하면 그리고 빼기 xfx 지워지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g'x가 다음과 같이 나왔네. g'x는 그럼 써주면 0부터 x까지 p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t가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t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는 파이 루트 t의 dt 이런 함수지. 됐어? 이제 얘를 파악해야 돼. 극대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좌우에서 뿔마로 바뀌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적분 되니? 일단 적분 불가함수야. 루트 t 때문에 적분이 안 돼. 적분하면 좋겠는데 적분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함수를 해석해야 되잖아. 이 함수를 뭘로 해석이야? 이 자체를 이제 봐야 되니까 얘를 넓이 함수로 보는 거야. 정확히는 뿔마 넓이 정적분 값이니까. 그럼 나는 이걸 넓이 함수로 보려면 이제 이 개형에 대한 탐구를 하셔야 되잖아. 이 개형. y는 파이 루트 t에 대한 개형. 그럼 쟤는 쌤 사인 파이 루트 t는 그래프 그려본 적 없는데요. 아니 얘들아. 합성함수잖아. t가 0부터 자 이게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될 때, 2분의 3파이가 될 때 기준으로 계속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봐봐. 내가 판단할 거는 G'이 0이 되는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넓이로 본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T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T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 값이 음수로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T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양수음수가 나뉘잖아. 그럼 나는 얘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야. 제 개형을 판단하고 가겠다.
방금 전 우리 18번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피적분함수의 이번엔 특성 또는 개형을 보러 가겠다. 됐어?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파이 루트 t가 0이 될 때, 즉 파이 루트 t가 정수 파이일 때잖아.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본다 그랬으니까 쟤는 일단 처음에 얼마? t가 1일 때. 그 다음 2파이가 나올 때는 t가 4일 때. 자, 그 다음은 3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9. 그 다음은 얼마? 쭉 가서 16 나오겠지. 그럼 보세요. 조금 줄여서 몇 개를 더 그려보자.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1, 4, 그다음 9, 그 다음에 여기가 16. 이 정도로 그려보면 저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늘려서 여기는 y는 1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라인이 생길 거야. 그럼 얘 기준으로 그래프 그리면 쭉 늘어나서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야. 지금 여기다 그린 얘가 y는 ft야. 여기 t축. 그럼 얘의 의미는 0부터 x까지 뭐? 넓이, 뿔막값. 그럼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는 플러스야. 즉 f'1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f'x는 0보다 커.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 이렇게 가더라도 조금 상쇄되긴 해. 근데 다 상쇄되진 않아. 언젠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지. 됐어? 그래서 중간에 0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 잘 봐봐.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지 않아? 선생님, 여기까지 오면 얘의 넓이보다는 얘가 넓어요. 그 얘기는 여기 다 상쇄되고 f'4라는 애는, 즉 0부터 4까지의 정적분 값은 음수다. 그러니까 얘가 음수다. 이렇게 된다고. 같은 y 값에 대해서 얘를 더 늘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넓겠지라는 판단이야. 그 다음 이 사이에서 얘가 더 얘보다 넓어요. 그러면 프라임 9는 0보다 어때? 크겠지. 크지. 아니 얘가 얘보다 넓잖아. 근데 얘는 이거를 먹고 더 얘보다 작은 애니까 당연히 이걸 계산하면 얘가 더 크겠지. 됐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못 구해. 그래서 문제에서 봐봐. 쓱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한번 보자. 극대인 A를, 극대값인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하자. AN이 얼마니가 아니야. AN이 어디 사이에 있냐. A6이잖아. 여섯 번째 큰 애가 대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니를 묻고 있지. 그럼 보세요. 극대라고 하는 애는 f'x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는 곳이지. 봐봐. 여기서 프라임이 플러스야.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1보다 크고 여기는 음수니까 여기서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두 개 사이에 어딘가에서 있다는 거잖아. 1과 4 사이에 극대 첫 번째가 존재한다. 어딘지는 잘 몰라.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소겠지. 그 다음 어디? 9부터 16. 이유는 f'16이 다시 0보다 작아질 거니까. 얘가 얘보다 넓으니까 얘 다 먹겠지. 그럼 여기서 극대 하나 더 생겨요. A2.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럴 거란 얘기야. A1은요. 1부터 4 사이야. 2의 제곱 사이야. A2는요. 3의 제곱부터 4의 제곱 사이야. 쭉 가서 문제에서 A6을 구하래. 그럼 여기는 1에 2, 2에 4, 6에 12, 2에 3, 1에 1, 2n 빼기 1이니까 여기는 11. 얼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K값은 이거다. 답은 11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걸 가지고 다시 얘를 미분해서 본다? 이 피적분함수의 개형 가지고 직접 G'X의 부호를 판단해서 보는 거야. 그거에 대한 힌트는 극대값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F'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는 그 지점을 보겠다잖아. 그러면 나는 부호만 쳐다보면 돼요. G'의 부호만, 즉 제 넓이, 정적분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값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느 정수 사이에 있나요? 내가 봐야 될 건 제곱의 정수 사이들이 어차피 그 사이에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애초에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값의 위치를 범위로 물어봤으니 나도 확인해야 될 게 제곱에 대한 어디 사이에 있냐만 보면 되는 거야. 그때 넓이를 이제 재료로 쓰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못 풀 것 같아요. 얘들아 참고하세요. 2017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예요. 기출문제의 중요성 다시 아시겠죠? 내가 과연 2017학년도 수능 20번을 딱 봤을 때 이 문제 처음 본다. 그러면 기출문제 학습이 덜 된 거 맞아요. 엔드 딱 봤는데 이거 풀었던 건데 했는데 이 문제 못 풀었다? 그 문제에서 정확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얻지 못한 거야. 그냥 풀기만 한 거야. 또는 그냥 누군가가 말해주는 해설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학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8번이랑 연결시켜서 내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가 봅시다. 21번 봅시다. 21번. 자, 이번 9월 평가원의 좀 특징은 21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뭔가 조건식을 막 우당탕탕 준 다음에 그거를 다 조합해가지고 막 풀어야 되는 과거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조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능력치가 뭐다?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란 얘기야. 뭔가 복잡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제 많은 정보를 줄 테니 이 정보를 해석해봐라.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특징적인 건 조건식 되게 짧아. 30번 잠깐 볼까? 30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때? 지금까지 봤던 30번보다 획기적으로 짧아. 잠깐 보면은 A, B에 대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주고 이거래. 구하래. 끝이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 시작도 못해. 마찬가지야. 20번, 21번 또한 20번 아니고 21번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되게 빠르거든? 결론 내는 건 되게 쉬울 거야. 근데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총평에서 할 얘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고 싶다.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을 보고 과연 내가 이 문제들을 봤을 때 깊게 봤을 때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야. 결론에서 계산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21번 봅시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양쪽으로 같은 0부터 거리가 같은 구간 나왔고 걔네들에 대해서 두 함수 fx. 자, 보면 진동 중심축이, 그러니까 사인의 중심축이 y는 2고 거기서 위로 1, 아래로 1만큼 내려가 있고 k에 따라서 주기가 변합니다. 정도 바로 볼 수 있고 gx는 다 정해져 있어. 최대값, 최소값 다 나와 있고 위아래 평행이동 없고 12니까 주기가 12분의 2파이 따라서 주기가 6분의 파이니까 저 구간 안에서 몇 개 들어가 있다? 그거부터 봐야지. 저 구간 안에서 얘가 총 12개,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해서 총 24개 들어있다 판단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때에 대하여 실수 A가 두 곡선 여기에 교점이래. 교점의 Y좌표면 이 말 해석을 잘하면 끝나는 거거든. 자, fx가 A인 x들, gx가 A인 x들 여기에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fx는 a가 되는 값들이 교점 말고 있으면 안 된다지. 두 개의 교점 말고 있으면 안 된다. 얘가 독자적으로 갖는 y는 a와의 교점은 없습니다. 이거잖아. 얘는 y는 fx와 y는 a와의 교점인데 두 함수의 교점 말고는 따로 교점을 가지면 안 돼요지.
오케이? 그렇게 되도록 K를 세팅해라 이 얘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칠판에서 한번 봅시다. 자, 21번. 이제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얘기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러 갑시다. fx는 k에 따라서 주기가 변하는 애라 그랬고, 다음 gx는 3 코사인 12x니까 얘는 완결된 그래프지.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리셔야지. 그럼 gx는 완성된 그래프니까 gx를 그립시다 먼저. 그리고 그 위에 k에 따른 fx를 그리면서 대체 저 교점과 저 집합에 대한 얘기가 대체 뭘까를 확인해 보자야. 그러면 여기다가 코사인 먼저 그리면 여기는 y는 3일 거고, 자 얘가 y는 3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y는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셋둘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자 얘를 가지고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 코사인은 여기 3에서 출발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겠지. 쭉 해서 반복 가서 2파이까지 계속 그려집니다. 총 몇 개가? 여기를 죽이니까 딱 자르면 이렇게 해서 얘가 총 24번 들어가요. 왼쪽에 24번 들어가서 총 48번 들어가요. 이런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자 얘는 y는 3 코사인 12x야. 얘에다가 이제 fx는 gx네요. 여기다가 이제 fx를 그릴 건데 봐봐. fx를 그린다. 얘는 y는 2에서 출발해서 위아래로 1만큼 가내니까 y는 2, 여기가 1, 2라고 3이라고 하면 여기서 출발.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얘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최대값이 2선, 최소값은 2선을 따라가는 함수입니다. 되죠? 여기서 이제 대체 K가 자연수 K 중에 어떤 게 돼야 이걸 만족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잖아. fx는 a인 애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이 x, gx는 a인 애들 이런 거잖아. 여기 있는 x는 y는 fx와 y는 a의 교점이야.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들 모아놓은 거야. 얘는 똑같네. y는 gx와 y는 a의 교점에 x좌표 모아놓은 애들이야. 근데 얘가 얘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지 않아?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필요한 거야. 쌤, 얘는 이 둘의 교점 외에서는 따로 만나면 안 돼요잖아. 포함돼야 되니까. 이 둘이 만나는 점에서만 얘가 만나야 돼요. 얘네 둘이 만나는 점에서만 얘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fx는 gx는 a라고 하는 점 말고는 이 외의 교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집합 표현에서 읽으셨어야 돼. 그럼 대체 이제 두 번째, 이걸 만족시키는 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하나요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일단 이게 이해가 됐어야 돼. 상황에 대한 이해야. 그 다음 봅시다. K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자 일단은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도 이 짓은 하셔야 돼.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뭐 1부터 집어넣어서 확인해도 돼. 1일 땐 되나? 하고 확인해도 돼요. 그냥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런 거잖아. 쌤 얘는요 fx고요. fx와 gx의 교점 y좌표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a라면, 그러니까 얘가 이 y값이 a라면, 어떤 a는 두 함수의 교점이라면, 교점의 y좌표라면, 그럼 얘와 봐봐, y는 fx와 y는 gx와 y는 a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잖아. y는 a를 쭉 그읍시다. y는 a를 쭉 그읍시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생겼지, 교점이. 그때 이런 거 생기잖아. 여기는 gx랑 a랑 만나는 점이 아니야. gx랑 y는 a랑 만나는 점이 아닌데
그냥 독자적으로 이 값은 얘를 만약에 알파라 하면 F 알파는 A인데 but G 알파는 A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알파니까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안 속해. 따라서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어. 교점이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행동 양식을 잘 보세요. 교점이 생겼어. y는 그었어. 그 교점에 상수함수를 쫙 그었을 때 이 파란색 애가 단독으로 만나는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 점에서 만났다면 그 다음 교점은 얘가 아니라 여기에 생겨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그래프가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출발한다면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교점은 어디여야 돼? 얘와 이렇게 이었을 때의 다음 교점에서 또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프의 의미 자체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 교점이 생겼다? 그럼 그 y는 a를 쭉 그었을 때 y는 a와 gx와의 교점에서만 다시 만나야 된다. 됐어?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 만났어. 다시 여기서만 만나야 된대. 그럼 사인의 주기가 결정이 되네요. 잘 보세요. 코사인은 대칭입니다. 사인도 이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얘에 대해서 뭐여야 돼? 대칭이어야 됩니다. 얘에 대해서 대칭이어야만 처음에 얘랑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지.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럼 그 다음은 아래에서 똑같은 일 발생하잖아. 됐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이 값 얼마야? 얘 코사인의 주기 12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1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보시면 얘는 반주기가 6분의 파이니까 얘의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관찰했더니 주기가 얼마가 되면 돼?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다.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자. 쌤, 얘를 무시하고 얘부터 만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K가 더 작아져도 되네요. 제 주기는 이렇잖아. fx의 주기는 k분의 2파이야. 그럼 얘는 자, 봐봐 이제 봐봐. 지금 이거보다 주기가 더 늘어져야 이쪽에서 처음 만나겠지. 그럼 그 상태를 한번 보자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출발했어. 그럼 이 점에서 y는 a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점이 아니라 처음에 얘랑 만나도 되지 뭐. 얘를 무시하고 얘부터 만나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잖아. 근데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이거라고. 얘랑 만나게 생기면 이 점에서 만나버리지. 여기서 먼저 만나게 되잖아. 교점이 생기잖아. 그럼 그 교점의 y좌표에서 또 상수함수를 그으면 여기서 만나게 된다고. 얘는 gx랑 만나는 점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이 점부터 만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 이 점부터 만날 수는 없구나. 됐어? 그래서 이 점부터 만나는 건 불가능.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은요. 얘랑 처음에 만났을 때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둘, 그다음은 셋.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3개니까 2분의 파이. 사인은 여기서 출발, 여기는 최대값. 자,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래도 되잖아. 여기서 교점이 생겼어. 그럼 y는 a를 그었을 때 첫 교점이 얘는 돼. 처음에 구한 게 얘였어. 오케이? 왜냐면 k가 변하면 얘도 같이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니까 처음에 구한 세팅이 얘였어. 처음에 얘랑 만나는 거. 그 다음 얘랑 만나는 거 봤더니 안 돼. 그 다음 이제 얘랑 만날 수도 있으니까 보면 처음에 올라갔다가 쭉 가서 여기서 다시 만나야 돼. 그럼 반드시 이 선에 대해 뭐일 수밖에 없어? 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가능해. 이유는 자, 교점. fx는 a가 되는 교점, gx는 a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gx는 a 되는 점 맞아요. 다 포함돼요. 선생님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네요. 되잖아. 두 개의 교점이잖아.
포함되는 거 맞단 얘기야. 됐어? fx는 a가 되는 x들이 전부 다 fx는 gx를 만족하고 있잖아. 교점이 되잖아, 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겠다. 그럼 반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반주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주기는 3분의 2파이 되면 돼요. 따라서 이 주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2파이거나 틱틱틱. 그럼 k분의 2파이가 3분의 정수파이가 되면 된다는 얘기고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파이 어디 갔어?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 탁탁 나눠주면 k는 정수분의 얼마다? 6이다. 정확히는 자연수겠죠? 1, 2, 3, 4 그러면 얘는 가능한 게 k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1, 2, 3, 6 그래서 k는 6, 3, 2, 1 여기는 1, 2, 3, 6이니까 됐어? 그래서 k 값은 몇 개? 4개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아니 이렇잖아. k가 작아졌어. 엄청 작아져. k가 1이야? 라스트 하나 살펴보면 k가 1이야? k가 1이야? 그럼 주기는 몇 파이야? k가 1이면 주기는 2파이죠. 주기가 2파이란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쭉 가서 얘가 정확히 지워. 파이, 2파이 이 사이에 수많은 코사인이 계속 반복될 텐데 결국에 사인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아예 다른 색으로 진하게 가자. 여기서 출발 여기에 파이, 2파이 주기가 2파이면 이렇게 가야지. 주기가 2파이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 안쪽에 아무리 많이 반복되더라도 코사인이 아무리 많이 반복되더라도 딱 반절까지 코사인이 12개 다시 여기서부터 12개 들어오니까 똑같은 일 발생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왼쪽에서는 당연하게도 얘는 y축 대칭함수, 얘는 원점 대칭함수니까 다시 또 똑같은 일 발생하겠다. 그래서 k는 1, 2, 3, 6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k 몇 개? 4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의학스러운 수식 계산 같은 거 없잖아.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자잖아. 집합 표현 이해하고 저게 k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를 상황 이해만 하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찍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객관식 주요 문항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주관식을 볼 건데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야.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 도형 문제를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읽어.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다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아는 게 뭘까 하고 막 깊숙이 생각하면서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캔을 띠리릭 했을 때 이런 성질이 있네 하면 바로바로 쓰세요. 그걸 굳이 안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쓰되 너무 많은 걸 쓰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그 내가 아는 정보에 대한 건 스캔해서 3에서 5초 정도 딱 봤을 때 반지름 이런 거 기본적으로 쓸 것만 써. 잘 봐봐.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보고 문제를 읽었어. 그리고 이제 조건을 해석할 때 선생님 얘 1이에요. 얘 1이에요. 얘 1이에요. 2세타 세타예요. 얘 파이 빼기 3세타예요. 얘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각 알아요. 얘 중심각이에요. 이거 원주각이네요. 그럼 여기 각 표현돼요. 여기 2세타고요. 여기 각 아니까 여기도 알아요. 한도 끝도 없다고.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 그림에다가 이제 막 이것저것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집어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냐면 사람에 따라 지식의 깊이가 달라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다르고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막 이것저것 써봐야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쓰는 거니까. 필요한 건 실제로 저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한번 스캔하고 필요한 거 써. 가볍게 3초 정도 봤을 때.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보고 필요한 게 뭔지에 따라 사고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특히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는 기하적 판단이 다 그래. 아는 걸 쓰는 건 한두 끝도 없어요. 알겠죠?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러니 여기서 이거는 길이가 1. 그리고 원 위에 점 나왔으니까 이제 1 정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PQ를 원 위에 점을 잡을 때 세타랑 2세타래. 그래서 이 길이 1, 이 길이 1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점 R은 뭐냐면 PB와 OQ의 교점입니다. R에 대한 설명 나왔고, 그때 R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래. 그림에 대한 설명들 쫙 나왔고, 이제 F세타, G세타 나왔고요. RH 길이 세타로 표현해서 극한 계산하세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을 봤을 때 과연 이 넓이와 길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야 할까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칠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원하는 바를 한번 보자. 반원이 이렇게 생겼고, 시작부터 선이 비뚤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반원이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 중심 딱 O를 잡아놓고서 여기서 지금 왼쪽에 세타, 오른쪽에는 2세타인 이런 애를 그려놨어. 그리고 여기 세타 표시하자 일단. 그리고 여기를 2세타. 이 점을 문제에서 Q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를 P,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P랑 B를 이어서 만든 이 점, 얘를 R이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 대해서 여기를 G세타, 여기를 F세타라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PQ를 이은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림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H.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바를 보자고. F세타와 G세타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 근데 G세타가 더 구하기가 편해요. 잘 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넓이든 아니면 길이든 각이든 도형상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직접 관찰이야. 직접 관찰. 뭐냐면 그냥 그 자체를 구하라면 그걸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기 위한 보조 도구는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특히 길이와 각을 구할 때는 그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 또는 그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볼 수밖에 없어. 이유는 각도기 갖다 잴 수 있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각이 얼마예요? 물었을 때 이 각도기 갖다 잴 수 없잖아. 그럼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이든 부채꼴이든 보조 도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쪼갠다야. 쪼개서 구하자. 이게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는 두 개를 더하겠다. 합의 이미지예요. 뭔가가 있어. 그럼 걔는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여 이거 아니야. 나머지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자야. 그래서 얘는 뺄셈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아는 두 개를 빼자. 전체에서 나머지를 뺍시다야.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로 보시면 되는데, 저 G세타를 구하기가 더 제일 편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얘는 넓이를 관찰할 텐데 이 넓이는 이렇잖아. 이 넓이는 애초에 얘를 포함한 넓이지. 얘 뭔데? 부채꼴에 홀을 포함하는 넓이지. 지금 뭐라 그랬어? 부채꼴에 홀을 포함한다 그랬어. 그럼 걔는 무조건 이거야. 얘는 그 홀을 포함하는 부채꼴을 먼저 그리세요야. 즉 이 부채꼴에서 이 호로 만들어진 부채꼴은 얘가 아니라 이거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무조건 이 생각이야. 그냥 부채꼴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돼. 이 홀을 포함하는 뭐를? 부채꼴. 관찰한다. 거기서 뭘 뺀다? 이 삼각형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G세타라는 애는 저기 크게 만들어진 부채꼴에서 뭘 빼자? 삼각형 빼자. 여기에 2세타라고 그려지네. 됐어? 자, 그 다음 F세타는요. F세타는 여기 이 분홍색 어차피 구해야 되잖아. G세타 구하려면 전체에서 얘 빼야 된다며. 그럼 얘도 열어보자야. 여기 있잖아. POB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려놓고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두 개 똑같대. 그럼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 뭐 하자? 빼자.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F세타는 길쭉하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서 빼기 똑같이 저 위에 있는 저 삼각형 합시다. 됐어? 그럼 얘는 이제 F세타 더하기 G세타는 부채꼴이랑 이등변 삼각형 더할 거야. 봅시다. 부채꼴 1, 1, 2세타 구할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 1, 1 중심각이 얼마입니까? 파이 빼기 세타지. 됐어? 이제 필요한 것들 다 구하러 가면 돼.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2세타 더하기 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에 이건 쓸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얘는 사인의 세타 그 다음 빼기 2배의 저 삼각형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 저 문제의 삼각형 2세타짜리. 그럼 이제 내 관심사는 이 막 복잡한 도형이 아니라 뭘로? 이 삼각형으로 국한된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은 또 이거 여 보면 되잖아요. 부채꼴에서 G세타를 구할 때 전체에서 얘를 뺐잖아. 근데 다시 얘를 구할 때 전체에서 G세타 빼면 되니? G세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세타로 표현하려면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야? 쪼개는 건 더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직접 관찰하는 거야. 그럼 직접 관찰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길이 또는 각이 있어야 돼요. 봤더니 이 길이가 일단 1로 나왔어.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안 되면 각을 보면 돼. 얘는 근데 각이 보이지? 이 각을 구할래? 이 각을 구할래? 했을 때 이 각이 나오잖아. 어디서 힌트 얻을 수 있어?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이등변 삼각형 구할 때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 여기 뭐라고? 파이 빼기 세타라고. 그럼 여기 얼마라고? 2분의 세타라고. 각 2개 나왔네. 삼각형 완결됐다. 끝이야. 이 삼각형은 이렇게 된 거잖아. 2세타 여기 2분의 세타 그 다음 여기가 얼마야? 1 사인 법칙. 삼각형은 두 각만 튀어나오면 얘도 결정이 된 거야.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고요. 이 각의 사인 값 분의 1은 사인 2세타 분의 얘다. 뭐 얘를 구해도 되고 얘를 구해도 돼요. 근데 봐봐. 이따가 할 걸 조금 보면 RH 구할 거야. RH 구할 거야. 그러면 봐봐. 얘보단 얘가 나을 거예요. 자, 뭐 상관없어. 내가 이걸 구했다 하면 이따가 가서 얘를 구하면 돼. 근데 일단은 봐봐. x를 구하면 x는 자 사인 2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분의 x라고 하는 애는 사인의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니까 2분의 5세타 분의 1 따라서 x는 구할 수 있어요. 사인의 2분의 5세타분의 사인의 2분의 세타라고 결론이 났어. 얘들아 근데 봐봐. 이 x는 일단 식이 어마무시하지.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x를 뭐 하는 게 나아? 들고 다니는 게 나아요. 나중에 계산할 때 한 번 해주면 돼. 팁이야. 뭔가 복잡한 식이 있잖아. 그럼 걔는 그냥 묶어서 다니는 게 나아.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면 되니까. 오케이? 이거에 x를 들고 다니냐 아니면 진짜로 얘를 다 쓰느냐에 따라서 계산량이 많이 달라져요. 그럼 얘를 x로 쓰고 그냥 놔둡시다. 그럼 이제 이 넓이는 여기 x고 얘가 1이고 2세타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 빨간색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x 사인 2세타. 그래서 여기는 x 곱하기 사인의 2세타. 그럼 2분의 1 약분되고 내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F세타 더하기 G세타는 세타 더하기 2분의 1의 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x 사인의 2세타. 됐어? 그럼 RH만 구하면 되겠다. 얘들아 왠지 지금 걱정돼서 말하는데 해설왕 해줄 때 침울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볼 때 당연히 수능처럼 마음가짐을 갖고 보되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울적할 필요 없어. 진짜 우울한 건 수능 때 하면 돼. 지금은 수능이 아닌 게 다행이지. 그래서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냉정하게 반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 울적해 있지 마. 진짜 울적해도 되는 울적해야만 하는 날은
수능 날, 다음 날, 수능 그날. 알겠지? 자, 한번 보시면 말하다 까먹었어. RH 구하러 가자. 자, RH 얘를 구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얘를 전체 중에 얘를 관찰한다? 열을 본다? 없어. 전체가 없잖아. 그 다음 쪼갠다? 쪼갠다도 없어. 그 다음은 둘 다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직접 관찰하는 거야. 이유는 보조도구인 삼각형 자체가 특수 삼각형이 나왔잖아. 그럼 내가 이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야. 이 길이 또는 이 길이 알고 각 하나 알면 돼. 근데 이 길이 알잖아. 보세요. 얘가 1이야. 아까 구했잖아. 이만큼 구했잖아. 안 길이잖아.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 전체에서 얘를 뭐 할 거라고? 뺄 거라고. 그럼 얘는 1 빼기 x. x 대신에 적었으면 끔찍해지잖아. 그냥 이렇게 쓰자고. 1 빼기 x. 아는 길이야. 세타로 표현된 길이. 그리고 나면 각도만 하나 구하면 돼. 아니면 이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복잡하잖아. 몰라. 그러니까 각도 얘 할까 얘 할까? 얘는 R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이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주변각 아무것도 모르잖아. 쪼갤 수도 없어. 얘를 포함한 삼각형 이거야. 몰라. 그러니까 얘를 보는 거야. 얘를 포함한 삼각형 이거 말고도 있잖아. 큰 삼각형을 보면 얘가 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 중심각 얼마라고? 파이 빼기 3세타야. 2세타 세타니까 파이 빼기 3세타.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세타 나오지. 됐어? 그러면 끝났네. 여기 왜 왔어? 여기 구하고 와야지. 2분의 3세타야 여기가. 그리고 이 길이가 1마 x래. 그럼 거기에 무슨 값? 사인 값. 끝이야. 그러면 RH의 길이는 내가 구하고자 했던 RH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네. 1마 x에다가 사인의 2분의 3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이제 뭐 하면 돼? 나눠서 세타를 망으로 보내면 돼.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괜찮아. 봐봐. 영인수부터 확인해봐. 아래 위에 분명 0으로 가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둘 다 0으로 가니까. 보시면 x는 그냥 뭐해? 수렴하지. 얘는 0으로 가는 애가 아니야. 보면은 2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5분의 1로 수렴해요. 수렴한다고. 그럼 봐봐. 얘는 세타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는 애가 아니라 5분의 4로 수렴하는 애야. 됐어? 그리고 나면 0으로 가게 하는 얘 하나밖에 없어. 하나, 수렴 하나야. 양쪽을 다 세타로 나눠버리면 각각 수렴한다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바닥은 5분의 4 곱하기 얘 0으로 수렴 안 하지? 2분의 3.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위에는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5분의 2. 그럼 이 값은 2분의 3에 5분의 2 빼니까 10분의 15 빼기 4. 위에는 10분의 11, 아래는 5분의 6. 그럼 이렇게 돼서 답은 12분의 11. 두 개의 합은 얼마? 23이라는 답을 얻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는 하셔야 돼.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계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넓이를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거 내가 아는 걸 다 쑤셔박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안에서 길이들과 각도를 관찰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9번 봅시다. 자, 이제 29번.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다. 그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자,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내가 분배해야 되는 게, 상자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두 집단이지. 서로 다른 집단 나왔어.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게 맞아, 끼리끼리는. 근데 흰 공, 검은 공 두 집단이 나온 거지. 그때는 기본적인 사고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A 집단을 분배한 다음에 B 집단을 분배하자.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 집단을 분배하면 돼. 그러면 A를 나누고 B를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로 이으면 좀 편한데 얘는
A를 어떻게 나누어 넣느냐에 따라서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만족될 수도 있고 안 만족될 수도 있지. 이런 거야.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내가 만약에 저 흰공 4개를 먼저 배열한다고 생각해봐요. A, B, C에. 그러면 A, B, C에 만약에 이렇게 됐어. 집단을 A로 놓으니까 헷갈리네. 뭐 가집단, B집단이야, 나집단이야. 두 집단은 가, 나집단 이렇게 된 거야. 이때 A, B, C에 내가 만약에 흰공을 A에만 4개를 배열했대. 그럼 이건 되나? 돼. 왜냐면 B가 그거에 맞게 저 조건에 맞게 배열만 되면 되니까. 그럼 저런 배열에 대해서는 B는 무조건 여기는 2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2개 일단 들어가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 그냥 막 곱하기를 할 수가 없다야. 각 케이스에 대해서 빨간색, 그러니까 저기 검은 공을 어떻게 배열하는지가 다 다르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뻔하네. 수영도를 그려서 동등하다면 곱의 법칙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그게 안 된다야. 즉, 한 집단을 먼저 배열했어. 그리고 나면 나머지 집단을 잘 배열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집단, 가집단을 배열한 걸 모두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집단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세서 더하자야. 이 생각이야. 두 집단이 나왔을 때는. 됐어? 자, 마저 칠판에서 봅시다. 자, 29번은 보시면 흰 공 4개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4개로 표현하고 검은 공 6개는 검은 공으로 칠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냥 세모. 아니면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이 그리기 빠른 건 별이지. 4, 5, 6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걔네들을 A, B, C에 배열하겠다. 나누겠다. 이런 거지. 이거에 각 상자에 공이 2개씩 들어가도록.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누구를 먼저 넣을래? 누구를 먼저 넣을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를 넣어야 편할까? 이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실전 가서 뭘 쓰든 상관이 없어. 그럼 봐봐. 나는 흰 공을 먼저 배열한다고 할게. 흰 공을 먼저 나누겠다. 이런 거잖아. 쌤, 흰 공을 먼저 나눈다는 얘기는요. 하나에 4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야.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없어. 여기는 없고 여기도 안 넣었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에 이제 저 별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게 A 상자, B 상자, C 상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배열될 수 있는 거 총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오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야. 4개의 공을 어디다 넣을지니까 일단 3가지가 있어. 이 세팅에 대해서. 자, 그리고 봐봐. 이제 여기다가 별 6개를 넣을 거야. 근데 한 상자에는 무조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둘을 일단 넣어야 되지 무조건. 그러니까 저렇게 400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2개씩이. 그리고 나면 이런 거 아니야? 어차피 얘든 B랑 C는 서로 다른 애잖아. A도 다른 애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별 남은 거 4개를 집어넣어야 돼. 서로 다른 3개, 4개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3H 4. A 더하기 B 더하기 C가요. 남은 별 4개를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도 괜찮잖아. 그래서 3H4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야 될까? 곱하기 3 해야 되지. 이유는 애초에 처음에 이 흰색 4개, 별 2개, 별 2개 세팅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3개 나올 수 있지. 여기 4개, 아니면 여기 4개, 아니면 여기 4개 있잖아. 3개 다 다른 경우잖아. 누가, A, B, C 중에 누가 4개의 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거였지. 하나에 4개가 다 들어갈 때였어. 하나에 4개가 다 들어갈 때. 그럼 두 번째는 하나에 3개가 들어가고, 자 여기에 3개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 들어갈 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이거 봐봐. 얘는 3개 하나야. 이런 세팅이 몇 개 나올 수 있는지 봐봐. 이런 세팅이 몇 개 나올 수 있는지.
누가 3개냐, 누가 하나냐, 누가 안 들어갔냐니까 얘는 몇 팩? 3팩까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별을 집어넣을 건데 별이라고 하는 애는 상자에 2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넣어야 돼. 3개는 넣었어. 그리고 나면 지금 하나, 둘, 3개의 상자는 다 다른 애잖아. 그럼 서로 다른 3개에 똑같은 거 4개 집어넣어야. 똑같은 거 3개 집어넣어라. 그럼 이번에는 3H 3 곱하기 앞에 배열 몇 가지? 3팩까지. 얘는 아까 이랬잖아. 4, 0, 0이었어. 그럼 걔는 이 2개는 똑같잖아. 누가 4개가 되면 될까? 3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자 4, 0, 0, 3, 1, 0 했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공의 개수가 달라져야 되잖아. 쌤 1, 3, 0 있잖아요. 위에 셌잖아. 얘네들을 3팩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하나 되고 여기가 3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3, 1, 0 또는 뭐 있어? 이제 3, 1, 0 말고는 2, A, B, C에 대해서 아이고 3, 1, 0 계산했으니까 이번에는 2, 2, 0 있겠지. 즉 공으로 표현하면 2개 안 들어간 거.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 쭉 쓰자. A, B, C에 대해서 2, 2, 0 있었어. 그 다음은 2, 1, 1. 2개, 하나, 하나. 그 다음은 있나? 2, 1, 1 말고 더 이상 없어야지. 지금 뭔 짓 한 건지 간단하게 미리 브리핑 해드리면 내가 흰 공 4개를 먼저 A, B, C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건 4개를요. 3개의 주머니에 넣으려면 일단 세묶음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그때는 4, 0, 0이 있을 수 있고 3, 1, 0이 있을 수 있고 2, 2, 0이 있을 수 있고 2, 1, 1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배열은 안 해요? 일단 이렇게 나눈 다음에 A, B, C에 넣는 걸 생각하니까 얘는 3가지 있고요. 얘는 3팩까지 있고요. 얘는 그럼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잖아. 얘도 3가지.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여기다가는 3팩을 곱했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할 거야. 2, 2, 0인 거니까. 그 다음 여기는 2, 1,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검은 공 집어넣어 주자. 2개, 2개. 2개야. 2개를 미리 넣어야 돼. 자, 2개 넣고 나머지 이제 4개를 서로 다른 3개에 집어넣자. 그래서 여기는 3개 더한 게 4다. 그래서 여기는 3H 4. 그 다음 여기는 하나하나야? 부족하네. 일단 하나씩 넣어주고 나면 3개 더한 게 4개여야 된다. 별 4개 남았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H4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한 거 싹 다 모아보면 자 봅시다. 여기는 3 곱하기 3H4. 여기 3 곱하기 3H4. 얘도 3 곱하기 3H4. 그러면 3개가 있어. 누가? 3 곱하기 3H4가. 얘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 남은 거 3팩 곱하기 3H4. 얘는 결국에 이렇게 되겠지. 6 더하기 9에다가 3H4. 3H4 계산해 주시면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여기가 3H4가 아니죠. 어쩐지 얘들아 여기가 별을 4개 썼죠. 그럼 남은 별은 몇 개야? 2개지. 그럼 여기는 3H4가 아니라 여기가 2개니까 3H2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합쳐주시면 맨 처음에 구한 거는 여기는 지금 3H4가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H4 이게 3번 4번 케이스 더하기 2번 케이스는 6 곱하기 3H3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3H2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3H4는 15. 그래서 6 곱하기 15 하면 여기는 90. 그 다음에 여기는 M 플러스 R 마이너스 5C이니까 10. 그래서 여기는 60 더하기 얘는 3H2는 6 곱하기 3이니까 18. 따라서 답은 168이 될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야. 집단이 2개 있잖아. 집단이 2개 있을 때 한 집단을 먼저 배치하고 나면 그때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나머지 집단을 어떻게 배치할까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1차적으로 본 게 ABC라는 주머니에
흰 공 4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먼저 보고 그 케이스가 4개 나왔잖아. 그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검정 공을 잘 배열하자야. 오케이? 두 집단 나왔을 때 뭐 한다? 한 집단 생각, 한 집단 생각 따로따로 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대망의 30번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3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하여 AB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어요. 실수 AB에 대하여 AB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그때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얘들아, 별다른 조건은 없어요. 이러고 보면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라지 M, 스몰 m 2개만 이해하면 끝이거든. 이번 구평의 특징이래요. 21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조건을 줘놓고 간단한 조건들을 줬어. 길지도 않은 조건이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상황을 이해했니? 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30번 같은 경우도 다 풀고 이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겠는데? 조건 짧다 하고 만만하게 봤을 때 이 상황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아예 그냥 뭐 수식도 못 썼을 수도 있어. 뭔가 막 직선 나왔으니까 접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하고 막 계산해봤는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문제는 이 2개만 이해해서 라지 M과 스몰 m을 구하자야. 결국 구하는 문제니까. 그리고 잠깐 힌트를 얻으면 절대값 나왔으니까 2개 곱하면 음수겠구나. 스몰 m 3승이랑 라지 M 곱해놨으니까 3승을 해야만 뭐가 약분되겠구나. 이 정도 볼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조건들부터 제대로 이해합시다. 제대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사실 저 조건에 다 들어있어. 봐봐. 실수 AB에 대하여 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값 나왔어. 대값이든 소값이든 상관없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AB는 변한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 변하니까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던 거야. 됐어? 그럼 그 안에서 쌤 A와 B가 둘 다 변해요. 그리고 잘 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한다. 그럼 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은 관찰해서 구한다야. 무슨 얘기냐면 관찰했어. 최대와 최소가 되는 그 상태를 딱 볼 수 있어. 내가 기하적 판단을 통해서 그게 최대구나, 최소구나를 판단했다면 그냥 그걸 구하는 거야.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의 상태를 보고 값을 구한다야. 두 번째는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당연히. 기하적으로 그게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쯤이겠지가 아니야. 그때는 수능에서는 식을 세워서 구해라야. 특히 이 식을 세운다. 함수를 세팅한다. 그럼 그 함수를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뭘 설정하는 거? 변수 설정하는 거. 됐어?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일단 AB가 변한다야.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구할래? 관찰하든지 아니면 식을 세워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부분을 구하든지야. 됐어요?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B가 변하는구나. 그리고 일단 AB는 서로 다른 변수니까 독립적인가? 한번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우리 이미 배웠어. 이 부등식에 대한 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해석한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한다. 근데 여기는 아는 곡선이야. 지수함수 간단하게 나왔지? 얘도 간단하게 나왔어. 거기에 직선이 껴있어. 그럼 얘 완결됐으니까 그려놓고 그 사이에 직선이 있도록 해라 이런 거잖아. 그럼 보세요. AB가 변하네. AB가 변하네. A는 뭐야? 기울기야. B는 뭐야? 직선의 Y절편이야.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변하면 이거에 성립하도록 하는 A와 B가 막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AB가 적당히 잘 세팅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해봐. AB는 얘들아 종속 변수니? 그러니까 A에 따라서 B가 변하고 이러니? 아니지. A와 B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 독립 변수야. 선생님 이 변수 함수는 수능에 못 나온다는데? 얘들아 두 개의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의 스탠스는 뭐냐면 한 개 고정시키고 나머지 보고 A를 고정시키고 B를 보든지 A개가 아니라 A 고정시키고 B를 보든지 B 고정시키고 A를 관찰해본다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지 그 뇌의 한계 때문에 두 변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킨 상태로 나머지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가 고정시킨 상태로 얘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저 그래프 그려가지고 위치관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주어진 조건 가지고 무슨 짓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세웠어.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 보자. 왼쪽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오른쪽 함수는 y는 2에 x 마이너스 2. 그 사이에 y는 ax 플러스 b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봅시다. 여기다 그리자. 다시.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야겠다. 자, 얘에 대해서 오른쪽 함수 먼저 그리시면 얘는 이렇게 되지. 점근선은 x축, 그 다음에 여기 y축 위의 점은 0,2의 마이너스 2승 이 정도. 2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저 그래프는 점근선은 똑같이 x축이고 얘를 대칭 시킨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가 0,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사이를 이제 이 사이에 y는 ax 플러스 b가 있어야 돼. 자, 한번 생각해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조건을 해석했으면 직선이 이 사이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보셔야 돼. AB가 대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보세요. 일단 A를 가지고 B를 가지고 막 움직일 텐데 얘들아 A가 먼저 결정이 되지 않니?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야. 생각하기가 귀찮거나 생각을 못해서 그래. 봐봐. 직선이야. 직선은요 A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해요. B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럼 항상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기울기가 어때야 돼? 결정되지. 기울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0이어도 돼.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A가 0이면 얘는 Y는 B라는 상수함수잖아. 얘가 올라갈 수 있나? 얘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엔 접할 수는 없잖아. 점근선이니까. 그럼 점근선보다 같거나 작다? 얘의 점근선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무조건 B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 A가 0일 수도 있어. 근데 0이면 곱한 게 0 나와. 그럼 봐봐. 만약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제라고 한다면 쓱 볼래? 이 또는 얘가 0이야. 그럼 답은 0이야. P 더하기 Q가 0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0일 수도 있는데 0인 케이스는 애초에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푸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커야만 한다. 아니, 작으면 직선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얘보다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생기잖아. 됐어?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커야만 합니다라는 걸 얻어낸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A가 0보다 크대? 오케이. 그럼 이제 적당한 A를 하나 잡아보자야. 말했지, 두 변수야. 하나 고정시키고 하나 움직이면서 볼 거야.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 됩니다지. 이런 직선 돼. 그러면 자, 최대값과 최소값, 즉 A를 고정시킨 상태야. 이 기울기로 고정시키자. 어떤 특별한 A라고 고정시켰어. 그럼 그때 B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적당한 A를 잡아놓고 이제 B를 보면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봐봐. 최소값은 이 A에 대해서 일단은 B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지. 최소값은 내가 먼저 최소값을 본다면 얘는 B가 일단 음수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야 돼.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최대한 어때야 돼? B의 절대값은 커야 돼.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절대값은 당연한 거지. 얘가 가장 커야 A, B가 최소가 됩니다.
됐어? 어떤 A가 결정이 되고 나면 B는 무조건 가장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가장 작다는 얘기는 이 Y절편이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쌤이 지금 여기 설정한 A에 대해서는 얘가 내려가다가 얘랑 뭐 할 때가 되는 거야? 접할 때가 되는 거야. 이 기울기에 대해서 접할 때.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런 거지. 그래, A가 만약에 고정돼 있으면 지금 이걸 본 거야. A가 고정돼 있으면 접선은 최소값이다. 접선이 최소값이라는 거 봤어. 저 아래랑 접할 때. 그럼 반대로 B가 고정돼 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B가 움직이지 않고 A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봐봐. 이런 거잖아. 기울기는 어떨수록 좋을까 생각해봐. 기울기는 어떨수록 좋을까? 지금 그림상에서 보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A를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하나 해봅시다. 그럼 접할 때니까 이게 B지. 저 A에 대한 B야. 근데 A가 만약에 커지면, A가 얘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A도 커지면 좋고 B는 작아질수록 좋은 거잖아. A는 커지고 B는 작아질수록 좋아. B는 작아지면 좋고 A는 커지면 좋아. 그럼 A를 키워보는 거야, 이번엔. A를 키운다는 얘기는 얘보다 가팔라진다는 얘기고, 봐봐 그럼. 지금 여기서 초록색과 주황색 두 개만 봐도 바로 나오지. A가 더 가팔라졌더니 접선이 더 아래쪽에 생겨서 B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고요. A도 커졌어요. 그럼 A, B가 아까보다 더 어때죠? 작아진다. 되니? A는 커질수록, 가팔라질수록, 그리고 B는 아래에 있을수록이니까 최대한 기울기가 큰 접선일 때 A, B의 최소값은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접하는 기울기가 가장 큰 접선이구나. 이게 최소일 때구나. 상황 확정됐지? 그럼 이런 거잖아. 나는 여기서 기울기를 가장 큰 접선을 찾겠다. 기울기가 가장 큰 접선을 찾겠다라는 얘기지. 됐어? 자,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기울기가 가장 크면 좋은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쭉 가다가 얘랑 뭐 할 때? 접할 때. 왜냐면 아무리 커지더라도 얘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얘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지금 조금 간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A가 커지면 좋아. 근데 Y절편은 내려가면 좋은데 만약에 접선이 얘를 기준으로 접점이 얘보다 왼쪽에 생기면 그땐 다시 Y절편이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럼 접점이 이거보다 왼쪽에 생기면 안 돼. 그럼 또 그때는 눈으로 직접 따져야 돼. 근데 봐봐. 예쁘게 결론을 주게끔 돼 있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쌤, 얘랑 얘가 쭉 올라가다 결국에 제가 찾아야 될 건 일단 여기랑 접하면서 동시에 여기랑 접하는 거 찾겠습니다. 여기랑 접하는 거. 왜냐면 내가 아무리 A를 키우더라도 A는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찾아야 될 세팅이 뭐냐면 두 개의 지수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필요한 거야. 됐어? 그러면 얘를 구할 때 두 함수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접점 좌표를 잡아야 합니다. 얘를 t1, 2의 t1-2로 잡고 얘는 t2, 얘가 2의 마이너스 t2 더하기 1로 잡으면 여기서 만들어진 접선의 방정식과 여기서 만든 접선의 방정식이 같아요. 그럼 기울기 같으면서 y절편 같아요 하면 식 두 개 나와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도 된다고. 결국은 그걸 푼다는 게 보세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든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내가 푸는 건 이래. T1-T2분의 2에 T1-E-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2 더하기 1일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 얘가 각각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습니다. 얘 미분해주면 Y'은 2x-2. 얘 미분해주면 Y'은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럼 위에다가는 대입해주면 2의 T1-2 그리고 얘가 2의 마이너스 T2 플러스 1입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T1, T2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두 개든 풀면 되잖아? 자, 이렇게 두 개가 더 간단해. 2이니까 얘네들이 똑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식 T1 더하기 T2가 3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얘랑 얘 뭐 얘랑 얘든 뭐든 하나 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봐주면 방금 전 봤던 식에서 얘네 둘이 어떻대? 같다는 거였잖아. 얘 나와 있네? 그럼 얘 그냥 이거에 두 개로 보자. 약분되네? 따라서 T1-T2는 얼마다? 2다. 그럼 두 개 통해서 계산하면 T1은 2분의 5가 될 거고 T2는 그러면 2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T1, T2 값 다 구한 거야. 잘 봐봐. 얘가 2분의 5. 얘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된 거네. 저 그래프 선 많이 그어서 지저분하니까 이쪽으로 가져와서 봅시다.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공통 접선이. 아래에 있는 애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접.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 직선이, 이 접선이 얘는 이미 결정된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왜냐면 접점 좌표가 얘가 2분의 5고 얘는 2분의 1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접선이야. 저 직선이 여기가 B고요. 기울기가 A잖아. 이게 A, B의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돼요? 이런 거잖아. A는 2 이상 더 커질 수 없어. A는 2 이상 더 커질 수 없어. 커지면 얘랑 만나게 되니까 안 돼. 그리고 B는 가장 내려가야 돼. 그럼 얘랑 접해야 돼. 접하면서 얘랑도 안 넘어가려면 얘랑 접하면서 얘랑 접하는 거야. 봤더니 B가 여기고 A가 이런 기울기야. 자, 얘보다 만약에 A가 작아지면 접선이 이렇게 생기지. 그럼 A 작아지면서 B가 올라가니까 A, B는 더 작은 거 못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얘가 최소라는 거 딱 봤지? 그러면 내가 구하는 Y는 AX 플러스 B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네? 구하자! 이미 다 구했잖아. 그럼 뭘로 구할래 했을 때 그냥 얘가 식이 더 간단하니까 이 함수가 더 간단하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구하면 Y는 저거 미분해서 대입하면 루트 2에 X 마이너스 2분의 5에 더하기 2분의 5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2네. 얘는 루트 2의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얘가 얼마? A. 얘가 얼마? B. 그럼 두 개 A, B를 곱하시면 그 최소값은 눈으로 봤지? 얘가 최소라는 거. 그럼 얘가 그냥 최소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2 나온다. 됐어요? 이게 최소값 첫 번째. 오케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2가 나왔습니다. 자, 음수 나왔고 2 나왔잖아. 음수 나왔고 2 나왔어. 그럼 제 3승이니까 M3승 여기다 써보자. 자, M3승은 마이너스 8분의 27에 2의 3승.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무슨 짓 해야 되냐면 곱하기 라지 M 해야 되지.
그리고 절대값이 올 거야. 라지 m은 아마 양수겠지. 자, 확인해보자. 이제 라지 m은 이렇게 된 거잖아. 얘네 둘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봤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지 않니? A가 양수래. 그럼 B도 일단 어떤 수여야 돼? 양수여야 최대값이 될 거잖아. 아까는 음수였잖아. 그럼 대체 얘가 양수가 되려면, 즉 B가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되는가?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잖아. B가 0일 때 최대한 A가 커진 거는 얘지. 얘랑 뭐 할 때? 접할 때. 즉 0,0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야. 됐어? 이제 얘는 영향이 없는 거 알겠니? 되니? 나는 이제 여기서 그을 거야. 여기서.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그은 접선은 얘랑 못 만나잖아. 봤지 아까? 자, 봐봐. 여기서 봐요. 아까 우리 최소값일 때 이미 여기서 확인했어. 둘이 동시에 접할 때는 2분의 1이라는 접점을 가질 때고 그때 B는 여기 생긴다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거잖아. 0보다 위쪽에서 볼 거야. 그럼 0일 때 얘랑 접하는 직선은 아까 그 접선보다 더 뭐해? 완만해. 완만하니까 얘랑 일단 만나지 못해요. 완만하면서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이랑 안 만나고 무조건 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맞고, 그럼 최대값을 따질 땐 이제부터는 뭐 보면 된다? 0,0에서 이쪽으로 그은 접선. 그게 A가 최대가 될 때잖아. 됐어?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B가 빵이라서 곱해봐야 빵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여기서 살짝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거보다 살짝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도 둘 다 뭐해? A랑 B가 변합니다. 야. 자, 이제 아래 거 볼 필요 없어. 잘 봐봐. 조금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어. y는 2의 x-2야. 자, 여기서부터 점들을 움직이면서 막 그을 거야. 봐봐. A, B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게 B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최대가 되는 A, B는 두 개가 또 뭐 할 때? 두 개가 또 접할 때지. 그럼 이렇잖아? B는 커져서 좋아. 근데 A가 어떻게 됐어? 감소하지. B가 좀 더 커졌어? 그럼 이번에는 접선이 이렇게 되잖아. 초록색보다 기울기가 어때졌어? 작아졌어. A는 점점 작아져요. B는 커지는데 A는 작아져요. 잘 봐봐. 언제가 최대인지 아니? 모른다야. 또 이거 이럴 때 감으로 쌤, 이 점이 또 최대가 아닐까요? 봐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A는 제일 작아. 대신 B는 제일 커. 얘가 최대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모른다야. 그럼 이때 최대는 뭔지 딱 눈으로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B가 0보다는 클 때지. B가 0보다는 크고요. 딱 이 점까지에 대해서 관찰하겠습니다. 그때 뭘 그을 거야? 접선 그을 거야. 얘들아, 결국 이런 거 아니야?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a, b의 최대값을 보는 건 기울기 y절편이지. 그럼 걔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여기 b가 움직임에 따라서 누가 변하니? b가 움직임에 따라서 누가 변하니?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자, 이게 변수와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이유야. b가 움직여. b가 탁탁탁탁 움직여. b가 변해요. 그럼 누가 변해? a가 변해. a는 b에 따라서 결정되지. a는 b에 따라서 지금 결정되는 애야. 왜냐면 최대가 되는 상황은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니까 결국 b만 딱 찍고 나면 뭐가 결정돼? a가 결정되는 거야. a랑 b는 이제 더 이상 독립변수가 아니라 결정되는 애야. 그럼 b만 잘 결정하면 얘가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보면 되지. 됐어? 그럼 b가 변한다. a도 변해. b가 변한다. a가 변한다. 왜 변해? b가 변하면 무슨 점이 변하니? 접점이 변하고 있지. 접점의 좌표가 변하고 있잖아.
접점의 좌표가 점점 왼쪽으로 가죠. 어차피 이 A랑 B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접점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A, B에 대한 함수를 접점을 변수로 해서 잡겠다 이런 얘기야. 접점이 변하니까 B가 변하는 거라고 봐도 되잖아. B가 변하면 접점이 변하고 그래서 A가 변하는 거잖아. 그럼 P를 중심으로 잡아도 된다고. P가 변수니까. 이게 핵심이야. 접점이 변하니까 A, B가 다 변합니다. 야. 됐어? 접점이 변하니까 A, B가 다 뭐 한다? 변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그으면 이런 거잖아. 얘가 시작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야. 그럼 저 접점 P는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인지 계산해야 돼. 자, 여기를 P로 잡으면 이때 P의 가장 큰 값을 P max로 잡읍시다. 그럼 쟤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P max분의 얘가 여기서의 순간 변화과 같아요. 그래서 P max분의 2의 P ma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에서 0,0이니까 그 평균 변화율이 2의 P max 빼기 2 미분해서 얘 대입한 거랑 같다. 그럼 두 개 값이 약분. 그럼 얘가 얼마? 1. 이 값이 1이네. 그럼 P는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까지 변하는 와중에 대체 얘와 얘의 곱의 최대가 얼마인지를 봅시다. 그럼 나한테 남은 건 P를 변수로 잡았으니 얘와 얘를 P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끝이야. 자, 계산만 합시다. A와 B를 P에 대해서 표현하자. 그럼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2의 P-2 X-P 더하기 2의 P-2고요. 그럼 얘는 2의 P-2의 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마 P의 2의 P 빼기 2 얘가 A 얘가 B야. 두 개 곱하래. 그럼 A 곱하기 B가 P에 대한 함수로 등장했지. 보세요. 1 빼기 P의 2의 2배의 P마 2라는 함수야. 이 함수의 무슨 값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로 바뀐 거야. 되셨어요? 최소값은 눈으로 볼 수 있었어. 아, 저 때가 최소구나. 그리고 감각적으로 미리 기출문제를 좀 학습한 친구들은 이거 공통접선이네 라고 바로 볼 수도 있어서 사실은. 근데 얘는 안 보여. 안 보여. 대체 어디가 최대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관찰하면 결국에 이 함수의 최대를 구해라. 그럼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니까 P가 0일 때거나 끝값이거나 아니면 프라임이 빵일 때지. 뭐 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으니 그래프를 바로 그리셔도 돼요. P가 1일 때 X축과 아니 P축과 만나요. P가 1일 때 P축과 만나요. 그 다음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점근선 보면 오른쪽 무한대로 가면은 내려가고 왼쪽 무한대로 가면 빵으로 가고 얘는 그 값이 하나인 애니까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 그리고 미분해서 자 미분해주면 2 곱하기 2마 2P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항상 양수일 테니까 1마 2P 그럼 얘는 T는 2분의 1에서 극대값 가지니까 여기가 P는 2분의 1이네. 한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야? 여기는 저 범위를 안 잡아도 답은 나오지만 여러분들 저 범위 잡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내가 변수를 잡았을 때 범위를 안 잡고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얘는 P가 0부터 얼마까지? 1까지야. 그럼 얘가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야. 0이 어딜진 잘 모르겠으나 얘가 최대잖아. 무조건 감소하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A, B의 최대는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3승. 안심이잖아. 자, 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왔대. 아, 그래서 세제곱했구나. 없애라고.
그럼 곱하기를 해주시면 이 결과물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16분의 27.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라 했구나.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P분의 Q. 얘들아 이거 한번 꼭 확인해. 간혹 가다가 약분되는데 약분 안 하고 해서 P 플러스 Q 잘못 더하는 경우 있어요. 서로소인 자연수라 했으니까 서로소 되는 거 한번 확인. 되지?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그럼 두 개 합하면 4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어? 자, 결국 문제를 보면은 저 직선이 두 곡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두 변수가 다 움직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냅다 그냥 관찰도 아니고 냅다 식 쓰는 것도 아니야. 처음에 일단 차근차근 들어가야 될 건 A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에서 출발해서 그걸 보는 데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사고가 들어가는 거지. A가 0보다 크다가 결정됐어? 그럼 그때 B는 최대한 아래로 가야 되고요. 최소값은. 최대값은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A와 B를 변화시키면서 하나 고정 하나 변화, 하나 고정 하나 변화시키면서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 식을 세우기까지도 사실은 이렇잖아. A가 0보다 크니까 B는 0보다 큰 쪽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B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장 큰 A는 접할 때입니다. 그럼 대체 B가 움직일 때 어떤 접선이 가장 AB가 큰가요잖아. 그리고서 이제 식이 들어가는 거라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얘들아 이미 수능 기출 문제에서 2번이나 있었어요. 얘랑 문제풀이 방식이 아예 똑같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2020학년도 수능 20번이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2018학년도 수능 21번이야. 이 두 개의 문제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비슷한 사고를 물어봤어. 변하는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잘 못 풀었던 학생은 이 문제 두 개를 보시고 내가 과연 이 두 문제를 다시 지금 봤을 때 풀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문제를 풀 수 있었음에도 얘를 못 풀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접선에 대한 어떤 식 세우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문제랑 같이 곁들여서 한번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모든 해설이 끝났고요. 일단 오늘 선생님이 주요 문항 해설을 찍었지만 나머지 문항을 차후에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틀렸던 문항들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은 내가 시험장에서 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적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토대로 오늘 선생님이 여기서 해설한 거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연계된 기출문제들이랑 같이 보고 내가 과연 그 상황,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주요 문항 해설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 전문항 해설과 그 다음에 총평해서 봅시다.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